네, 수고 많으십니다. 우선 정책 질의 두 가지 좀 하고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서 공유인이 50명 이상인 필지를 조사해 봤습니다. 총 면적이 여의도의 절반 크기이고 총 소유자가 4,485명입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. 그리고 이 곳의 총 면적의 96.4%가 서울시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 지역들입니다. 공유인수가 가장 많은 데가 도봉동의 산 53번지입니다. 무려 936명이 이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곳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공익용 산지고요. 그다음에 국립공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일절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를 평당 27,000원의 땅을 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원소유주한테 그 25,736원에 매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일부를 계열사들한테 넘겨서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가지고 128,773원에 팝니다. 그러니까 한 21억 정도 들여서 134억의 이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경우입니다. 공인수가 가장 많은 이 5개 지역도 한번 보시면 모두가 다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.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해서 4배 이상의 가격으로 이렇게 지분 판매를 해서 수백억의 차이를 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그 국토부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좀 더 이 문제와 관련된 전면적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, 시장님. 그리고 이 지분 거래가요 계속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전체 토지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도에 9.3%였는데 올해 19%까지 올라가고요. 지분 방식 거래 비중도 2016년도 62.3%에서 지금은 82.5%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좀 위법 행위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좀 해주시고,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 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요. 이 지분 거래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은 행정청에 좀 신고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. 그리고 또 토지 개발 없이 지분만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뭐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서울의 경우에는 제가 한 평의 비오톱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그동안 꾸준하게 가지고 왔고요. 아마 저거는 사기 행위이거나 그럴 테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옥탑방에서 한 달 사시고 나서 강남 강북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서울의 전철역이 3개 이상인 동을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서울에 424개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중에 103개 동이 이 3개 이상의 전철역을 갖고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강남구, 강남서초 송파입니다. 뭐 나머지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고, 그리고 도보로 10분 안에 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동을 또 봤더니요, 이 424개 가운데서 40%, 170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하나도 없는 동이 27%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한 거 아닙니까, 시장님? 예,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발표를 좀 하신 건데, 인구 1만 명당 지하철역 현황도 봤더니 자치구별 평균이 한 0.4개 정도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구 1만 명당 전철역 개수나 전철역 3개 이상이 있는 동의 비중이나 도보로 10분 안에 전철역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동의 비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그 서남권하고 동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이런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시장님께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올해 그 2월에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, 이게 선심성 사업이다, 뭐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공공재를 수익성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교통은 이 그런 격차 해소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 발표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것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작년에 데자뷰인데요. 제가 작년 첫 질의에
언론과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것들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제가 7가지를 쫙 그때 저 첫 질의 시간으로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생생한데 오늘도 다시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서 유감인데요.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요청하면서 친인척 그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감사 요청을 했던 것이죠. 그게 주된 내용이었죠. 그렇죠. 네.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그때 당시 뭐 조직적으로 비리가 있었다, 고용세습이다, 노조가 결탁됐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 보고 아닙니까? 예, 감사원 결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2명 그 전에 위탁 회사에서 벌어졌던 그걸 저희들이 걸러지 못했던 그 2명 외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그동안 선도적인 정책을 했는데 노동도 마찬가지로 저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거치면서 자회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다수 아닙니까?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까지 나가는 게 이미 선도를 해왔던 것이고 이건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KB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 한 200-300명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노동정책에 대한 이 부분은 철학과 가치의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부분이 법조로 위반되지 않은 이상은 저는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선도적 역할로서도 의미가 크다.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저는 서울시의 정책이 보다 더 공정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더 선진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적절했냐, 부당함이나 위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 점에서는 저는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 가령 그 유탁업체 직원을 구역 사고 이후에 무기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로 분류된 사람을 15명을 배제했어야 했느냐.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?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도 심사를 해서 6명을 배제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. 네, 20초 더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지금 좀 전에 언급된 이 45명과 관련해서도 조리원, 이용사, 모터카, 운전원 이런 특정 기능에 종사했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98년에 시행됐던 일용직 관리 지침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 당시에는 선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감사원이 세 번째 지적했던 유가족 1인 채용도 위법성이 없다고 확인이 된 것이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는 그런 적절한 평가나 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지만은 전환 그 대상자들은 채용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일반직 전환을 이유로 해서 별도로 또 채용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. 이렇게 저도 이제 봅니다.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재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? 이게 5,600억 정도가 더 들어간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? 예,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게 계산법이 다르더라고요. 감사원이 한 것과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쾌하게 좀 예.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5,60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 과도하게 계산됐다. 오히려 실제로 저희들이 지출한 걸 보시면 2018년 작년에 26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.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걸 감사원이 지금 재정 상황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왜냐? 만약에 돈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거 과거에 김군이라든지 구역의 김군 사건을 낳았던 그런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경영의 효율화, 비용의 절감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걸 외주화시켰던 거거든요.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구역 사고 이후에 저는 뼈저린 반성과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해서 이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. 이런 철학적 바탕하에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. 그리고 그 김군과 같은 또는 스크린도어나 또는 모터카를 운전했던 그 친구들이 다 청년들입니다. 저는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정상적인 근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조치다. 그리고 이것은 많은 그 노동 전문가들이나 또는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런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. 네, 박원근 의원님 부족한 거는 보충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? 네, 이현재 의원님.